ESG, 요즘 정말 많이 들으셨죠? 이제는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법적인 의무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권고사항이었던 기업의 ESG 정보 공개가 코앞으로 다가온 건데요. 오늘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뭘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아주 명확하고 실질적인 6단계 로드맵을 제시해 드릴게요. 네, 바로 이 문장이 지금 전 세계 자본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논리입니다. 투자자들이 이제 재무제표에 찍힌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기업의 진짜 모습을 보겠다는 거죠. 환경에 또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이런 것들을 깐깐하게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ESG 공시 의무화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된 겁니다. 자, 이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 당장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가 시작됩니다. 2026년이면 아직 시간 좀 남았네?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절대 안 됩니다. 정말 큰일 날 생각이에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모으고 그걸로 보고서를 만들고 또 외부 검진까지 받는 이 모든 과정을 생각하면요. 지금 당장 시작해도 결코 빠른 게 아닙니다. 준비는 바로 오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5가지 순서로 ESG 공시 의무화에 대해 속 시원하게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특히 저 세 번째, 6단계 실무 프로세스가 오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우리 기업 리더분들이 당장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지침들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이제 ESG 공시는 피할 수 없는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기업 보고의 새로운 표준, 뉴 스탠다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특별히 이러는 게 아니에요. 유럽에서 시작해서 지금 전 세계가 다 같이 움직이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우리나라도 당연히 이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서 제도를 정비하고 있는 거고요. 한마디로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는 모든 기업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게임의 룰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의리무인 건 알겠어요. 근데 그럼 대체 어떤 기준으로 공시해야 하냐, 이게 문제죠. 워낙 글로벌 표준들이 많아서 많은 기업들이 혼란스러워 하시는데요.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아마 ESG를 시작하는 모든 기업이 바로 이 질문 앞에서 막막함을 느끼실 겁니다. 길을 잃지 않도록 제가 핵심만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현재 시장을 이끄는 두 가지 기준 ISSB와 ESRS만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ISSB는 글로벌 여건이고 ESRS는 유럽 비자입니다. 확 와닿죠? ISSB는 전 세계 투자자들이 공통적으로 보는 거라서 우리 기업들한텐 필수적인 여건인 셈이고요. 우리나라 공시제도도 바로 이 ISSB를 바탕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ESRS는 EU의 독자적인 기준으로 만약 여러분 회사가 유럽에 사업장이 있거나 주요 거래처가 있다면 반드시 챙겨야 하는 까다로운 비자 같은 겁니다. 기업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아주 꼼꼼하게 보거든요. 결론은 명확합니다. 기본으로 여건인 ISSB를 준비하되 유럽 비즈니스를 한다면 비자인 ESRS까지 반드시 챙겨야 한다. 이겁니다. 자,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대체 어떻게 만드느냐, 그 구체적인 6단계 청사진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이 프로세스만 잘 따라오시면 막막했던 공시 준비가 한결 수월해질 거예요. 바로 이 6단계가 보고서 작성의 전체 지도입니다. 1단계에서 수많은 ESG 이슈 중에 우리 회사의 정말 중요한 핵심 이슈가 뭔지 찾아내고 2단계에서 이걸 관리할 조직과 구체적인 전략을 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3단계, 그 전략의 성과를 증명할 데이터를 모으는 거죠. 4단계에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득력 있는 보고서를 만들고 5단계에서 외부기관한테 이거 믿을만해요 하고 도장을 받습니다. 마지막 6단계에서 투자자들한테 짜잔 하고 공개하고 소통하는 거죠. 어때요? 전체적인 흐름이 그려지시죠? 그럼 한 단계씩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1단계와 2단계는 그야말로 기초공사입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땅부터 단단하게 다지고 설계도를 그리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 회사가 사회나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기후변화 같은 외부 요인이 우리 회사에 어떤 리스크와 기회를 주는지 샅샅이 분석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를 선정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그 이슈를 누가 책임지고 어떻게 관리할지 그 조직 구조, 즉 거버넌스를 명확히 하는 겁니다. 이 기초가 튼튼해야 보고서라는 집이 무너지지 않겠죠? 자, 이제 가장 어렵고도 정말 중요한 단계로 넘어갑니다. 바로 3단계, 데이터 수집. 아마 대부분의 기업들이 여기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으실 거예요. 대체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고 관리해야 할까요? 근데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행히 정부에서 KESG 가이드라인이라는 일종의 모범 답안을 제시했거든요. 여기 보면 우리가 뭘 추적해야 할지 꽤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 분야에서는 에너지 총 사용량이나 온실가스 배출량 같은 정량적인 데이터를, 사회 분야에서는 산업 재해율을, 거버넌스 분야에서는 윤리 혼장이 있는지 없는지 같은 것들을요. 이제는 이런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데이터 포인트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데이터를 모으는 것만큼 중요한 게 바로 관리입니다. 여기저기 엑셀 파일에 흩어져 있는 수기 데이터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아요. 첫째, XBRL 같은 국제 표준 포맷으로 구조화해서 기계가 바로 읽고 분석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고요. 둘째, 원재료부터 생산, 폐기까지 데이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변했는지 그 출처를 추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ESG 데이터를 ERP 같은 기존 전사 시스템과 통합해서 유기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 준비까지 완벽하게 끝나면 남은 과정은 명확합니다. 4단계,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 회사의 스토리를 담은 보고서를 논리적으로 작성하고요. 5단계, 회계법인 같은 제3자 기관의 검증을 받아서 이 보고서가 신뢰할 수 있다는 객관적인 인증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6단계에서 완성된 보고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투자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전체 프로세스가 마무리됩니다. 제가 방금 6단계 프로세스 중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을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워낙 핵심이라 제가 아예 섹션을 하나 따로 뺐습니다. 현대 ESG 보고의 성공과 실패는 전적으로 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과거에는 우리는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같은 추상적인 말로도 충분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이제 시장은 그런 말을 믿지 않습니다. 감사받고 또 다른 회사와 비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숫자, 즉 정량적인 데이터로 증명해야만 합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사례가 바로 EU의 탄소 국경 조정제도 12EM입니다. 이제 유럽에 특정 제품을 수출하려면 그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탄소가 얼마나 나왔는지 정확하게 계산하고 검증된 데이터를 내야만 해요. 만약 데이터가 없거나 부정확하다면 어마어마한 관세를 물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수출길 자체가 막힐 수도 있습니다. ESG 데이터가 곧 비즈니스의 명운을 좌우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탄소 배출량 계산, 말만 들으면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이것도 체계적인 4단계 과정으로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공장이나 사무실에서 가스, 연료, 전기처럼 탄소를 내뿜는 모든 원인을 파악하고요. 그리고 고지서나 영수증을 기반으로 정확한 사용량을 수집합니다. 그 다음 정부가 공인한 배출 계수를 곱해서 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하고 마지막으로 이 데이터가 누락되거나 조작되지 않았는지 내부적으로 검증하면 됩니다. 체계만 갖추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영역이에요. 지금까지 ESG 공시를 의무나 규제의 관점에서 좀 무겁게 설명했는데요. 이제는 관점을 한번 확 바꿔보겠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부담이 아니라 준비된 기업에게는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ESG 공시를 남들보다 먼저 그리고 더 잘 준비하는 기업은 어떤 이점을 얻을 수 있을까요?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서 투자자의 신뢰를 얻고 이건 더 낮은 비용으로 자본을 조달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당연히 기업의 브랜드 가치와 평판은 올라가고요. 친환경 신사업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할 수도 있죠. 무엇보다 앞으로 더 강화될 규제에 미리 대비하면서 미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ESG 공시는 21세기 기업의 가치를 측정하고 소통하는 완전히 새로운 언어 체계입니다. 이제 이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기업만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고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메시지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중에 의무화되면 그때 해야지 라고 미루는 기업은 데이터 부족과 시스템 부재라는 위기에 직면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차근차근 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업은 이 거대한 규제의 파도를 넘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회를 잡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업은 이 거대한 파도에 올라탈 준비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휩쓸려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분석이 여러분의 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